또 전쟁이 확전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엄밀히 냉정하게 본다면은 확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난 적이 없이 다 같이 가고 싶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소위 말해서 요즘 중동 산유국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활기가 있고 뭔가 하려고 바빠요. 젊은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중동에서 계속해서 아주 시끄러운 뉴스들이 계속 발생이 되네요. 네네. 일단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또 이란 솔레이마니 추도식 폭탄 테러,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중동의 전운을 감돌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던데요. 일단 이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생각지도 않았게 이 솔레이마니 이란의 영웅이죠. 미국이 제거를 한 2020년 1월 3일에요.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살해한 솔레이마니 추도식이 있었거든요. 네. 추도식이 이제 고향인 케르만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가 연속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 추모식장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거기 삼엄하니까 그 바깥에서 터졌는데 부상자나 합쳐서 지금 뭐 거의 뭐 사망자만 90명, 100명 가깝게 되고 좀 생각지도 않았던 거인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에 공격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속이 이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전쟁이 확전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엄밀히 냉정하게 본다면은 확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 왜요? 지금 현재 싸우려는 의지들이 별로 없어요. 이란도? 네, 이란도 지금 굳이 이란이 만들어 놓은 경기 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 그렇죠. 끌려 들어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다만 저강도로 복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확전이 돼서 미국과 이란 또는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부딪혀서 확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가 지금 또 IS가 튀어나왔어요.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 쪽에서는 IS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증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감청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ISISK라고요. 그러니까 K는 이 호라산을 뜻하는 말인데 지금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하고 있는 탈레반과 척을 지고 있는 ISIS, 즉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범인이다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폭탄 테러가 터졌고 미국에서 이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고 IS가 했다라고 했을 때 이란에서는 굉장히 의심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아랍어로 발표문을 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보통은 이란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네. IS가 이란을 얘기를 할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페르시아라든지 페르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이란이라 쓴 게 이상하고 그다음에 폭탄 테러를 하기 전에 보통은 경고를 하거든요. 경고도 없었고. 자기네한테는? 네. 경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러면 폭탄 테러 한 다음에 한 사람들의 사진을 가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뒤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손을 뭐 완전히 절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IS가 아니라면 누굴까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MEK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MEK는 뭐냐면요, 미국이 지원하는 반이란 정부 단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는 미국도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다가 2012년에 테러 집단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이들이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들이 주로 이란의 정부 인사들을 많이 죽였고요. 테러를 과감하게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래서 MEK가 한 게 아니냐라고 봤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는 ISK가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ISK가 한 것처럼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것도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이유들이 있겠죠. 그 제시하는 증거나 이런 거 보고 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네네. 네. 하여튼 그렇다면 이것이 확전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일단은 뭐 그렇죠. ISISK가 했으면 확전할 가능성은 없죠. 다만 이제 이란은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걷지 않는 게 ISISK가 혹시 사주받아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ISISK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IS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서양에서는 ISIS라고 그럽니다. ISISK는 K는 호라산을 나타낸 말이고요. 조금 이상한 게 전반적으로 ISIS는 분명히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잖아요. 네.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고 ISISK가 탈레반을 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을 해방시켜야 할 곳이 세 곳이 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카슈미르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중국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위구르를 니네 탈레반 애들은 왜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만 말을 했지 실질적으로 ISISK도 그렇고 ISIS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좀 묘한 지점이에요. 보통 이슬람주의 운동하는 그룹들이 반이스라엘 기체가 굉장히 강한데 IS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협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그 부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리아 내전을 났었을 때 IS 대원들이 다치면 이스라엘이 치료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지 뭐 밝혀지겠지만 음본월에 굉장히 그 천착하는 곳에서는 IS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음모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ISK가 반드시 단독 작품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 보면은 그 적의 적을 활용하거나 뭐 해가지고 하는 공작전이 아주 치열한 걸로 CIA.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불신이 있는 거죠. 사실과 아니고를 맞습니다. 떠나서. 네네. 그렇다면 일단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려고 그랬었으면 초반에 막았어야겠죠. 이스라엘이 막 가자를 막 때리고 그랬었을 때 그때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잖아요. 네. 그때 그 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란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우리 호르무즈 막아야 된다,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긴 했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제가 항상 비교를 드는 게 그겁니다. 2012년에 리비아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리비아가 하루에 1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든요. 네. 우리는 그게 한 방울도 수입 안 합니다. 그 리비아 석유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좀 고급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유가가요 2,000원이 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요. 그런데 한 방울도 안 들여온 이라크의 160만 배럴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2,000원이 넘었는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 석유 수입 270만, 280만 배럴의 60%가 우리 들어옵니다. 아, 하루?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뭐 파리로도 차 다 파셔야 돼요. 이미 팔아가지고 난방도 다 줄이셔야 되고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는 완전히 그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한국, 중국, 일본이 수입하는 석유가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뭐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유가는 그냥 뭐 얼마가 될지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네. 사실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다들 유가가 엄청 튈 거라고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들 안심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불길한 징조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어쨌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충돌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네탄야후잖아요. 네. 네탄야후 총리.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총리입니다. 음.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예, 그 사탄. 정도? 예. 그런데 이 사탄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탄이 그냥 성질만 나쁜 사탄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를 잘 써요. 음. 잘못하면 이 꽤 빨려 들어가면 이란이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이 네탄야후의 게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요. 잘못하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런데 네탄야후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하고 싶어요. 오히려 사실은 확전을 원하는 건 이스라엘도 확전을 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왕이면 하마스 정리했고 내친 김에 헤즈볼라도 정리하고 싶고 이란에도 타격을 주고 싶은데, 예, 그건 이제 미국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맥직장 손이 맞아야 나는데 미국도 대선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정말 한다면 하겠지만 굳이 선택하면서까지 확전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테러가 난 다음에도 배후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보다는 성명서의 그 강도가 제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가지고 문제는 크게 삼지는 않고 저강도로 계속적으로 분쇄는 하겠지만 확전은 바라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건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은 거. 왜냐면 아니요. 뭐 시작하자면 매일 뭐 박격포 쏘고 미사일 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시비를 걸는 것 같았어. 예, 쏘기는 쏘고 이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나름 헤즈볼라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정가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정가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헤즈볼라도 그 피해가 많아요. 근데 헤즈볼라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헤즈볼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게 헤즈볼라 이스라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레바논을 때릴 거거든요. 아, 그러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장악하고 있는 정파 세력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는 싸우기 싫은데 왜 니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춤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죠. 네. 사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 형제를 가만둘 수 없다라는 그들의 성명 발표처럼 중동 여러 국가들이 단합해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부 이 공갈폭탄? 네. 의외로 그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호전적인 행동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아랍 국가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한다면 분명히 유가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UAE도 그렇고요. 전쟁은 전쟁, 경제는 경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큰 흐름이 뭐냐면 이 싸움이 커지면 오히려 유리한 건 헤게모니는 이란이 가져갑니다. 아, 사우디가 헤게모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싸움은 아랍 국가도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아랍 국가가 실질적으로 병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방어가 안 되는데 어디 뭐로 싸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하고 국교 수교까지 미국의 중재로 뭐 하고 있는 과정 속이었잖아요. 이 전쟁으로 아니 물 건너간 건가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 났으니까 일단 중지입니다. 중지인데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재기를 할 거고요. UAE가 정확하게 그 얘기했습니다. 전쟁과 관계는 별개의 문제다. 전쟁과 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주춤돼 있지만 그래도 뭐 끊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UAE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서로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이게 끊는 게 더 오히려 서로 안 좋기 때문에 끊지 않은 거고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도 머지않아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아주 심각하게 악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뭐를 지금 걱정하고 있냐면 국민들이 서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서로 각 제각기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을 얘기할까봐 그게 더 불편합니다. 그 사우디 정부는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애초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왕실이 아주 훌륭한 팔레스타인 해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고 잠시 입을 좀 닫아달라. 네. 이게 사우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거기도 국론 분열되면은 또 머리 아프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북한 문제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북한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 남한에서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군요. 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블록이죠, 브릭스. 네. 여기에 이제 가입 완료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모론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중동 지역에서 갔다 와서 보는데요. 브릭스가 그렇게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은요. 아직은 뭐 브릭스가 경제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이걸 하느냐? 최대한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작전은 뭐냐면요. 난 누구랑 다 친하고 싶다. 난 적이 없이 다 같이 가고 싶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소위 말해서 요즘 중동 산유국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적성국가 없는 나라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발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3년 되기 전까지 중동 국가들, 특히 우리 한국하고 친했던 아랍 국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려고 말 그대로 부딪히면서 싸웠는데 네.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한두 끝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언제 경제 발전하겠느냐? 사실 2016년에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친미 아랍 국가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이웃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웃하고 아주 따뜻한 평화는 아니더라도 차가운 평화라도 좀 지내라. 그랬었을 때 그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가고 있는 게 정확하게 콜드 피스입니다. 그동안에 사이 나빴던 국가들과 굳이 다시 얼굴 불그락거리지 않고 그냥 봉합하면서 지내자. 왜? 우리는 바쁘니까. 우리는 탈화석연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 언제 하냐 이거죠. 그리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뼈 아프게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가을에 후시 반군이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사우디 그렇죠. 아람코 그 두 개가 날아갔잖아요. 네. 하루에 500만 배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사우디아라비아 어떡합니까? 네옴 다 문 닫아요. 경제적으로 다. 그렇죠. 진짜 그 네옴시티 건설도 그렇고 사우디의 그 재정이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2030년이면 $50, 50달러로 한번 그쯤 완전히 그 선에서 고정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처럼 석유도 있고 뭐 다른 산업도 있고 하면 석유가 그 중에 일부분이면 괜찮은데 석유가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2030년쯤 되면은 뭐 전기차를 다 쓴다고 그래도 전 세계 석유의 30%가 날아가고 그러면 사우디가 팔 수 있는 석유도 30%가 날아가는데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우리도 가야겠다는 거죠. 절박함이 있군요. 그들의 경제 대단히 성장에는. 절박합니다. 대단히 절박하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절박하고 마음이 급해요. 네. 사실 그 지난번에 그 바이든의 감산 요구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이렇게 독불 장군처럼 미국도 무시하면서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때 감산했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증산을 했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70년 동안 니네 말 다 들어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니네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느냐? 우리 희생 못해.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다. 이게 지금 사우디가 하는 얘기고요.
정말 오랜만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인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국민들한테 그 왕세자. 일단은요, 하는 게 많아요. 하는 게 많고 뭔가 변화가 보여요. 지금 리야드만 해도 인구가 거의 뭐 100만 이상 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북적북적하고요. 저도 지금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달라요. 1월 달에 갔다 왔을 때 12월 달이 다르고요. 코로나 이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활기가 있고 뭔가 하려고 바빠요. 젊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의 67%가 35세 이하인데요.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멀긴 하지만 근데 지금 물가도 비쌉니다. 라떼 한 잔이 6,500원 합니다. 아, 원래는 얼마인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비쌌죠. 이거 6,500원이 기준을 알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물가가 우리 물가보다 더 비싼 겁니다. 네, 그렇죠. 네네 환산해 보면은 그런데 그 사우디 사람들도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컨 잡을 때예요. 세컨 잡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버 드라이버.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 돈을 먹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우버 드라이버잖아요. 그 우버 드라이버 하려면 또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아야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가면은 우리 서울보다 더 낫습니다. 다 우버로. 편리하게. 택시비들 다 우버로 계산하고 차들도 좋아요. 차들도 미국에서는 타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세컨 잡을 뛰고 있어요. 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석유 증산 감산과 관련해서 사실 러시아하고 계속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네. 과거 역사들을 보면. 근데 이번에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석유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좀 특이 사항으로 좀 보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미국이 거죠? 너무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아, 미국이 뭐 지금 하루에 12월 달에 1,330만 배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계속 1,300배를 이상한다고 그러고요. 미국은 이제 뭐 유가 떨어뜨리기는 급하긴 하겠죠. 마지막 짜내는 건데 그 사우디가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특히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와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오래 가면 좋죠. 중국은 좋습니다. 지금 꽃놀이 패죠. 예, 그러면 미국의 초점이 지금 흐려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요즘 가장 미국에서 욕을 많이 먹는 그 학자가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거든요. 미어샤이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지금 외교 정책 빵점이다 이거예요. 바보 같다. 아니 중국을 잡으려고 했으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지 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럴수록 중국에 대한 초점이 흐리고 결국 잡을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특성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한테 패배를 한다면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거다. 계속적으로 그 러시아를 괴롭히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중국 어떻게 잡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면에서 미어샤이머 교수의 말을 바탕으로 해보면 중국 러시아가 사실은 훨씬 더 미국보다 유리한 상태에 있는 거죠. 판세에 있는 거. 미국은 지금 급합니다. 막. 그렇죠. 상황이 급하다. 네, 네.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풀어야 되고 또 네. 그게 또 대통령 선거도 다가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너무나 충실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렇게 좋은 미국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년에. 근데 그런 미국이 그렇게 정말 그 열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케어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인정하면 좀 미어샤이머 교수는 유대인들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긴 저는 그 전쟁통에 인텔이 수백억 달러를 거기다가 네.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과는 너무 좋은 사이인데 문제는 전 세계가 미국을 지금 다 이상한 나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상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올락치 미국가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미국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번 가자 전쟁을 보면서 미국 도덕성을 최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블링컨도 다시 중동을 또 5번째 방문하면서 뭐 전쟁, 뭐 인도적 지원 얘기하고 민간인 보호 얘기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그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아니 그거 무슨 말하고 다닐 필요가 있냐.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하는 거 미국이 무기 안 주면 끝나는 건데. 미국의 의지만 있다면. 네, 미국이 무기는 주면서
민간인 보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 중동의 그 민심, 미국에 대한 그 민심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봐야겠군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미국이 최근에 후시 반군이 홍해에서 자꾸만 활약을 하니까 야 그거 막기 위해서 우리 다국 조건을 만들자고 그래가 여러 나라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쌩깠습니다. 아, 근데 답은 뭐냐면요, 아랍 국가들은 다 한마디예요. 야 지금 후시가 저렇게 하는 거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이스라엘이 공격 중지하면 끝이다. 이스라엘이 공격 중지하면 끝인데 그거를 중지는 하지는 않고 전쟁은 계속하고 그거를 또 홍해를 막겠다고 다국적권 해가지고 그거 절대 성공 못한다. 우리는 안 해. 이런 거죠. UAE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 거야. 왜 일을 복잡하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유지를 하면서 그걸 또 추가적으로 네. 한다는 것은 전선이 확대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은 아니 민간인 보호를 한다 그러면 무기를 주지 않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그 인도적 휴전안에 찬성을 해야지. 그거는 반대해놓고 무기 주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민간인을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다니면서 여러 나라 협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이 참 난처한 상황이겠네요. 네, 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